안녕하세요. 기술 번역가 로라입니다. 이 로라의 번역 수업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여지는 기술 번역 수업 샘플을 좀 길게 보여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급반과 중급반 모집 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월초에 새로 기술 번역반이 개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월, 6월은 개강을 할지 안 할지 현재 아직 미정이고 어쨌든 이제 며칠 후에 개강하는 4월 개강반은 확실히 개강을 합니다. 초급반과 중급반.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생으로 들어가서 보여지는 화면은 제가 여러 번 광고를 했는데 이 기술 번역 초급반과 중급반은 녹화 강의가 16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8주간 매주 한 번 과제를 제출하시면 그 과제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초급반은 좀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필요하고요. 이 제 홈페이지 오셔서 수강을 하시면 수강 기간이 기본 이제 6개월인데 하단에 여기 스마트 스토어 이쪽에서 구매를 하시면 평생 수강권으로 제가 전환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강의 할인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수강하실 분은 여기 링크 통해서 구매하시면 돼요. 스마트 스토어 여기에서. 강의 커리큘럼은 여기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거랑 또 이제 몇 분짜리 강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강의 목록이 홈페이지 와서 수강 신청하시면 이렇게 보여져요. 옆에가 이제 강의 그 시간이고요. 얘는 50분짜리 수업이고 뭐 80분짜리 수업도 있고 20분, 30분. 그래서 대략 그냥 평균적으로 한 강의당 한 45분 정도 된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지금 현재 아직 5주차 수업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6주, 7주, 8주 그 해당되는 내용이 차후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4월에 개강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4월 수강생 분들은 아마 1주부터 8주가 한 번에 쫙 보여질 예정입니다. 이 초급반과 중급반에 중복되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초급이든 중급이든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내용이고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급반을 수강하신 다음에 중급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과제 피드백 2회에서 3회 정도를 더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 번역 기본 이론, 그리고 번역 요율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 트라도스의 기본 기능, 그리고 병행 지문 찾기, 요 정도가 중복됩니다. 나머지 강의는 이제 초급과 중급별로 내용이 다릅니다.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렇게 제가 안내하는 뭐 과제 언제까지 제출하세요 이런 것도 이렇게 보여지고 좌측에 이렇게 강의 목록들이 뜹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뭐 그 번역 기본 이론 강의에 대한 간략한 뭐 안내 그리고 인사말 여기 담고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번역 강의가 이렇게 띄워집니다. 이렇게 수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보시면 약간 불편하시니까 제가 맛보기 강의를 조금씩 나눠서 한번 쭉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수강생님들의 후기를 아직 모을 타이밍이 아니어서 근데 중간중간에 저랑 이제 과제 피드백 주고 받으면서 수강생님들이 계속 어떤 그 이용 후기 같은 걸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기술 번역 반 그 수업 그 커리큘럼 내용들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번역 기본 이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인데요. 본 강의에서 제공되는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루라의 번역 수업에 있고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본 강의는 수강생 본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 자료로 인용된 내용의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 이론을 이걸 왜 알아야 되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번역 이론은 번역 전공을 하기 전까지는 딱히 이론 수업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론 수업 솔직히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이 번역의 뿌리가 되고 또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번역가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번역 이론. 게다가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번역 이론, 뭐 알려드린다기보다는 대충 제가 대신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설명해드리는 이 부분은 사실은 최소 8주, 12주 한 주당 뭐 한두 시간 정도 분량에 그렇게 8주에서 12주 정도 상당히 내용이 많은 상당히 원래는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 중에서 정말 번역가로서 정말 이 정도는 알아야 돼 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출발어와 도착어, 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설명을 그래도 하겠습니다. 출발어, 도착어. 이제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 이렇게 되는데요. 출발어, 도착어. 번역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A 언어, B 언어, C 언어, 번역, 통역. 이 업계 내에서 상징하는 우리가 주로 업계 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용어의 뜻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직역이냐, 의역이냐. 이 부분도 번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왔다 갔다 번역가가 막 마음이 바쁩니다. 내가 어디까지 직역을 가야 되고 어디까지 의역을 가야 되고 요런 이론을 일단 우리가 파악하고 지나가면 우리가 좀 중심을 잡기가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의역이 많은 기술 번역 분야 뭐 살짝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번역 가능성, 기호와 기표, 기의 요런 애들이 있다. 그냥 요 정도로 아시고 있다가 제가 설명드리면 그때 이제 잡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문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성서에 나와 있는 말씀 구절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영어가 먼저 제시되어 있고 한국어가 이렇게 만약에 이 문장을 번역을 해라 이러면 출발어는 영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가 도착어가 됩니다. 영한일 경우에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세요. 또는 영어가 한국어로 번역된 경우에 출발어는 영어, 도착어는 한국어. Cast all your anxieties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피터 1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시를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만약에 한영이라면 이 한국어가 위에 올라가 있었겠죠? 한국어가 위로 올라가고 영어가 밑으로 내려오고 출발하는 언어가 한국어니까 한국어가 출발어가 된다. 이 개념 설명해 드리려고 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번역이란 뭘까요? 번역의 정의. 뭐 누가 나한테 번역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 대답을 할 일은 많이 없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발췌해온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번역의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한 언어로 표현된 기존의 발화와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또는 동일한 의도를 전달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언어의 구두 혹은 문자 발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거를 아마 원어가 한국어가 아니고 번역을 해서 이렇게 어렵게 된 것 같은데 한 언어, 출발 언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를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영어로. 뭐라고? 블라블라블라 얘기를 했어요. 요것이 가지고 있는 그 모국어를 A 언어라고 합니다. A, B, C에서 A, 처음 그 알파벳으로 갈수록 자신의 모국어니까 굉장히 잘하겠죠? 이해도가 높겠죠? 아주 능통하게 사용하겠죠? 그것이 모국어 A 언어다. 모국어와 동일한 수준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언어는 액티브 언어라고 한대요. 그래서 요거를 번역하기에 따라서 액티브 언어라고 하던지 능동 언어라고 하던지 아무튼 능동 언어, 비언어는 능동 언어다. 모국어 다음으로 잘하는 그런 언어다. 의사 전달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언어를 말한다. 그리고 C언어를 보시면 C언어는 B언어가 능동 언어이기 때문에 C언어는 수동 언어, 패시브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조금 잘하는 게 아니고 완벽히 이해를 합니다. 언어를 이해하고 또 듣고 그리고 요 이해한 언어를 B언어, 능동 언어로 통역을 할 수 있는 게 C언어라고 해요. 이렇게 보면 조금 헷갈리시죠? 뒤에 예시가 나옵니다. 아무튼 일단 설명을 마저 드리면 C언어는 완벽히 이해하는 언어를 C언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언어 C언어를 B언어로 통역을 할 수가 있는데 통역을 하나여야만 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제일 잘하는 언어일수록 알파벳 A, B, C, A 쪽으로 가깝다. 제일 잘하는 언어 그리고 통역하는 업계에서는 보통 이 C언어를 발화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김로라 씨 같은 경우는 C언어가 이 초코칩을 같이 드시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사과 사이다는 잘 안 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의 문화적 차이나 또는 그 도착어가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 좀 바꿔줘야 될 때, 그럴 때 새로 쓰는 그리고 번역의 정의, 번역이 뭔데 살펴봤고 그리고 번역과 통역 업계에서 주로 통역 업계에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업계에서 사용하는 A 언어, B 언어, C 언어의 구분 그거 살펴봤고 그다음 직역이냐 의역이냐 직역이 항상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직역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학 쪽은 거의 영어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그냥 음역만 그대로 따와서 부르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직역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 특성상. 그러니까 직역이 항상 나쁜 건 아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의역이 많이 일어나는 기술 번역 분야가 있다.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번역 가능성이라는 게 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번역이라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다. 그거 뭐 발번역을 해놨네. 그거를 그런 식으로 번역하면 안 되지라고 쉽게 판단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뭐 알고 얘기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번역 가능성, 번역이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야. 이런 거. 그다음에 기호, 기표, 기의. 핵심 의미를 가지고 전달을 해야지 핵심 의미만 전달되면 돼. 그러면 오케이 하는 분야가 있고 핵심 의미만 전달돼선 안 돼. 차라리 형태를 유지해줘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표, 기 이런 단어들 쓴다. 어휘의 공백이 있죠. 분명히. 문화의 공백. 어떠한 외국어에서는 그 단어가 있고 우리나라의 단어에는 또 그 단어가 없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문화가 다르니까. 등가와 대응 살펴봤고요. 등가 구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한 번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이 수강이 가능한 이 기간 동안에 여러 번 수강을 해놓으시면 이러한 부분을 내가 일단 최소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번역을 해나가시는 것과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번역을 해나가는 건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수강하셨으니까 이해가 너무 안 되면 여러 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막 우리가 요거를 논문 쓸 거 아니니까 아주 막 박사님 수준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이해가 되는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술 번역반 번역 기본 이론 수업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역 요율 확인 수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 요율을 우리는 왜 확인을 해야 할까요? 번역가는 가격을 먼저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이 늘어나도 여전히 저는 지금도 가격을 먼저 제시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번역가는 경력이 있으니 가격 기준을 알 테지만 초보 번역가들 또는 기준을 잘 모르겠는 분들은 어떻게 적정한 번역 요율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한 번 정해진 번역 요율은
다시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서로 합의해서 정한 그 번역 요율이 꽤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업계에서 평균적으로 번역 요율이 어느 정도 선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참고를 해야 합니다. 요런 걸 참고하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하냐면 현재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쯤에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는 요 정도 나의 목표 번역 요율은 한 이 정도가 되면 내 생활이 훨씬 더 여유로워지겠다, 또는 내가 목표로 한 그러한 것들을 달성할 수 있겠다 하는 그 목표 번역 요율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걸 아직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어, 이번 수업을 통해서 만 단어를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단어당 뭐 단어당 120원이요, 단어당 150원이요, 단어당 200원이요, 이렇게 원 단위를 사용한다는 거죠. 당연히 해외 업체인 경우는 해당 그 에이전시에서 기준으로 하는 화폐가 있다면 그 화폐 단위를 따라가거나, 또는 영국 에이전시다 그럼 뭐 파운드를 쓰고, 그다음 뭐 홍콩 에이전시다 그럼 홍콩 달러를 쓰고, 이런 식으로 그 해당 업체마다 단위가 달라요. 요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호주 달러, 홍콩 달러, 그리고 캐나다 달러, 이게 다 달라요. 한국 돈으로 환율을 하면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가치가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아서 한 번 정도 굉장히 헐값에 번역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업체와 계약을 하실 때에는 이 단위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위를 사용하고 있고 내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그 가격에 상응하는 그 가격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밑에 써놨는데 영한 1000단어를 내가 번역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영어로 작성된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달라. 단어의 양은 1000단어이다. 소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소스는 출발어를 말합니다. 소스 랭귀지라고 해서, 그래서 소스 단어당,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출발어 단어당,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니까 영어 단어당이 되죠. 보통은 소스 단어당으로 계산을 하는데 남겨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링크를 내 번역료를 계산하는 방법, 그런 영상은 제가 따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는 방향성 잡는 이야기인데요. 이 강의를 시청하고 수강하고 계신 우리 수강생님은 어떤 번역가가 되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비와 용돈만 간신히 버는 번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번역가는 매일 10시간씩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있는 번역가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번역가를 들여다보니 하루에 3, 4시간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넉넉하게 번역료를 받고 있네요. 그리고 또 다른 번역가를 들여다보니 이 사람은 번역 실력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이 사람을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 앞에 일감이 정말 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들어오는 일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데도 삶이 굉장히 풍족한 번역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그림이 있다 라는 걸 한번 보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걸 말씀하시고, 좀 마감 기한도 그쪽에서 제시한 게 너무 타이트하다 싶으면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거나 기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긴 강의를 지금 들어주셨는데, 번역 요율 확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긴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 번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셔서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다음 우리 번역가님 각자의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적용해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트라도스 기본 기능 수업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캣툴이 뭘까? 그리고 왜 캣툴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 다음은 캣툴의 기본 기능을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번역 플랫폼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캣툴이 뭔지 설명을 해드리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캣툴 이렇게 스펠링이 이렇게 됩니다. 캣툴의 대표 주자인 트라도스에서는 캣툴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해서 번역가 또는 링귀스트 언어학자가 번역을 편집, 관리 및 저장하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이다. 프로그램이다. 번역가나 또는 언어학자가 언어 전문가가 번역을 편집하고 관리하고 저장하는 것을 가능하게끔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캣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네요. 그럼 캣툴을 왜 우리가 사용해야만 할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의 양이 꽤 많습니다. 대략입니다. 뭐 successfully installed 뭐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 확인 누르시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그 더블 클릭해서 그 내가 다운로드 받은 그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요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아래 화면, 요런 화면이 뜨면 여기 하단에 다음 보이시죠?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을 클릭하면 이메일하고 이름을 입력하라고 떠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이름 입력합니다. 그 다음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그럼 또 요런 화면 3번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도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을 클릭하면 거의 설치가 완료된 것 같아요. 요 4번 이미지가 보이실 텐데 4번에서 또 그냥 다음만 클릭하면 됩니다. 마침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트라도스 초기 설정하는 화면이 이 초기 설정이 마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요렇게 마침 버튼을 누르고 나서 트라도스 2021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 거예요. 빠른 새 용어 추가를 클릭하시면 용어집에 이 용어가 추가가 돼요. 빠르게 클릭. 빠른 새 용어 추가 클릭. 그러면 여기 생겼죠. 수완이라는 단어는 이제 백조로 번역하시게 얘가 이제 저장했네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니까 요 문장을 수정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요 위에 보여줍니다. 이 문장은 그 TM에 번역 메모리에 한번 번역이 된 문장들이고 100% 일치해. 그냥 갖다 써. 라고 해서 내가 한번 살펴보니까 써도 되겠어. 그러면 컨트롤 엔터. 그럼 여기 지금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 번역 창인데요. 이 왼쪽 여기 지금 영어로 쭈루루룩 써져 있는 걸 보니 그 출발어 원문이 여기 왼쪽에 보여지는구나라는 거 감을 잡으실 수가 있죠. 왼쪽은 지금 출발어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도착어 내가 번역해야 하는 도착어 현재로서는 한국어 도착어로 이거 보고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다. 번역을 하는 작업 창이고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번역을 못 해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유난히 막히는 문장들이 있어서 이거를 스킵하고 또 뭐 그는 그랬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뜻이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엔터 쳤어요. 이게 지금 만약에 파일이 굉장히 분량이 많으면 이 좌측의 행이 얘는 21번 세그먼트에서 끝났지만 막 이게 10,000번, 10만 번이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번역을 막 13579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딘 하고 어딘 안 하고. 근데 이거를 번역 안 된 행을 찾겠다고 루빈이 이거 틀렸어. 모두 무시. 그러니까 무시해도 되는 건 모두 무시로 가면 되고요. 하나는 무시해도 되고 하나는 안 해도 되고 이런 경우는 그냥 하나씩 가면 됩니다. 로비는 모두 무시. 푸라고 했어. 그래서 모두 무시. 다음으로 변경되면 안 되는 거죠. 풍우라고 하면 틀리게 되니까. 검증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품질 검증을 누른 거예요. 내가 지금 번역한 내용에 대해서 품질 검사해줘 했더니 얘가 막 뭐가 뜹니다. 볼게요. 세그먼트가 번역되지 않았어. 얘를 클릭을 하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가 된 그 행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X 표시가 떠 있죠.
세그먼트가 번역되지 않았대요. 음. 이런 식으로 오류가 떠서 이렇게 오류가 해당된 오류가 있는 애에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내용이 뜨기도 하고요. 창이 뜨기도 하고 이렇게 가서 너 여기 들어가서 수정해줘 이렇게 뜨는 거죠. 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되고 음,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수정을 했으면 더 이상 X가 뜨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해당 메시지 무시를 누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표시가 떴지만 사실 문제가 없는데도 얘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영어와 한국어는 어순이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아까 이 위에 보여졌던 이런 태그 위치가 영어 원문에서는 태그가 요 앞쪽에 있었는데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태그가 맨 뒤로 밀리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태그가 막 여러 개야. 그럼 막 태그 순서가 바뀌어요. 그럼 얘가 태그 순서가 맞지 않아 라고 해서 그걸 또 오류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상관없는 애들이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없는 애들. 그럴 때는 모두 무시. 그 해당되는 오류 메시지를 모두 무시해야겠죠? 그럴 때는 그 메시지들을 보고 모든 메시지를 무시하게 하면 이게 또 이렇게 쌓일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트라도스 기본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중간에 보여드린 트라도스 시연하는 그 영상 그 부분을 여러 차례 보시면서 실제로 본인이 우리 수강생님이 번역가님께서 시험판 다운로드 받으셨거나 또는 이미 트라도스 갖고 있으시다면 그 트라도스 실행해서 화면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버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편리하고 좀 더 사용하기 좋아졌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핵심 그 뼈대의 기능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트라도스 기본 기능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여러 번 다시 들어오셔서 내용 확인하시고 이해가 될 때까지 내용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테스트 번역 실습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인데요. 본 강의에서 제공되는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로라의 번역 수업에 있고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본 강의는 수강생 본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 자료로 인용된 내용의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테스트 번역이 뭔지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테스트 번역이 대체 뭘까요?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먼저 일을 받기 전에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번역 에이전시와 함께 일을 한다면 번역 에이전시가 이력서를 먼저 받고 이력서를 추려서 선택된 사람에게 테스트 번역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한번 보여줘 봐라는 거죠. 그래서 번역 일감을 받기 전에 반드시 번역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번역 테스트, 샘플 테스트, 번역 시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해외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샘플 테스트라고 많이 하잖아요. 대기업의 경우는. 그래서 요 자동 시스템에 내가 딸랑 1점 또는 2점이 모자라서 탈락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이렇게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사소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번역 테스트에 우리가 임할 때 첫째도 꼼꼼하고 둘째도 꼼꼼해야 됩니다. 번역 실력은 이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꼼꼼한 거는 요것도 실력이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신경을 더 쓰면 합격할 수 있는 거 그냥 '아유 이만하면 됐다.' 하고 보냈는데 알고 보니 굉장히 사소한 실수 때문에 탈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음.
번역 테스트에서는 요런 걸 본다. 의외로 아주 사소한 것들 때문에 점수가 많이 깎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 테스트에서 당연히 제일 가장 중요한 건 번역 품질입니다. 오역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백과사전처럼 다 알겠어요? 오역을 할 수도 있는데, 오역을 하면 아무래도 주요 감점 요소가 돼요. 근데 오탈자, 뭐 이렇게 번역 다 해놓고 엔터나 뭐 마우스 클릭 잘못해갖고 갑자기 오탈자가 났는데 내가 그걸 못 봤어요. 그리고 파일을 저장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오탈자도 의외로 주요한 감점 요인이 돼요. 그래서 번역 테스트 마치고 나서 파일 건드리지 마시고 마우스 클릭도 하지 마시고 눈으로 한번 쫙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했는데 파일을 열 때 뭐 컴퓨터가 오류가 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파일을 열 때 내가 어딘가를 잘못 더블 클릭해서 띄어쓰기가 갑자기 들어갔다거나 갑자기 글자 하나가 오탈자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두 개가. 그런 애들도 주요 감점이 번역을 하는 그 주체, 번역가의 배경 지식이나 그 사람이 이미 갖고 있는 경험 여부에 따라서 이 난도의 체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의사 선생님은 의학 분야가 쉬운데 다른 비즈니스 분야, 뭐 기술, 공학 이런 거는 어렵단 말이죠. 그분들은 그건 못해. 근데 의학 분야는 좀 쉽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부분 의학 분야는 번역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도 조금 생각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다. 그 번역가님이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근데 보통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의학 분야 번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파트타임으로. 그런 분들은 이미 번역료율이 높아요. 이분들은 본인들의 몸값이 높기 때문에 진료도 봐야 하고 그 나머지 시간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미 번역료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난도에 따라서 전문성에 따라서 번역료가 높게 책정된다라는 거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그럼 이제 우리가 테스트 번역을 받았다고 한번 쳐볼게요. 테스트 번역물을 받았는데 받고 나면 뭐 해야 될까요? 번역 테스트 그 테스트 파일을 받으시면 일단 그 제목이 있거나 또는 첫 문장 요런 애들 중요해요. 그런 애들을 구글에 그대로 한번 넣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어떤 기술을 이야기하는 건지 혹은 어떤 제품이나 또는 어떤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가 실마리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그 문맥에 맞는 표현, 그 문맥에 맞는 접근 방식을 우리가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실마리를 찾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배경 뭐 많죠. 무선 기기들. 그 무선 기기들, 모든 5G 무선 기기들. 근데 얘가 어디 있냐면 in a cell. 그 아까 말했죠. 이 짜잘짜잘한 이 하나의 이 작은 영역을 셀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셀 안에 있는 이 작은 셀 영역 내에 있는 모든 5G 무선 기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터넷과 텔레폰 네트워크에 인터넷과 전화망에 연결이 됩니다. 그냥 연결 안 되겠죠. 뭔가 통해서 연결되겠죠. By radio waves. 전파가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여기 뭐 A라는 기기가 있고 뭐 얘는 뭐 B라는 기기가 있으면 전파가 이렇게 쏴줘서 인터넷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어디냐? 그 무선 전파를 통해서 얘네가 지금 연결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무선 전파. 근데 이 무선 전파는 안테나에서 무선 전파가 나가서 또 인터넷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셀 영역 내 모든 5G 무선 기기는 안테나가 송수신하는 이 내용은 현재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는 조금 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빠진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안테나가 송수신하는 무선 전파를 통해 인터넷과 전화망에 연결된다. 음.
번역하다가 그런 내용은 영어 원문에 없는데요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읽다 보면 근데 여기 조금 이상한데 이 부분은 부연 정보가 부연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 필요한 내용을 채워 넣어줘야 돼요. 내가 소설 쓰듯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쓰는 게 아니고, 부연 설명이 필요한 곳, 영어 원문에서 될 땐 아마 에이전시에서 미리, 가이드를 줄 거예요. 요런 거는 이러저러하게 조심해 주세요. 가이드를 줄 텐데, 요런 애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음. 요렇게 퍼센트 표시 있고, 요런 대괄호 안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들어간 애들. 이건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어, 반복되는 내용을 매번 새로운 문장으로 번역을 안 하고 이거를 그 프로그래밍 소스를 써서 중복되는 내용을 자동으로 바꿔넣기 해서 좀 일을 줄이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뭐 로라님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또 그 다음에 철수가 들어오면 철수님 안녕하세요 해서 이 빈칸에 그 고객 이름이 계속 바뀌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소스가 있어요. 소스를 건드리면 안 된다. 는 거,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보면, 또 뭐 별거 없습니다. by purchasing this plan, 어떤 상품인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상품, 그 결제 플랜이 있대요. 예, 그냥 상품이라고 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이 상품을 구매하시면, 당신은 동의하는 거예요. 대절 다음에, 뭘 동의해? You're purchasing a subscription of, 어쩌고저쩌고. 당신은 구매한다. 어, 지금 프라이스 나와 있으니까 가격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구독료, 예를 들어서 만 원 구독료를 구매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that is charged. 그리고 그것은 지금 직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리고 그것은 부과가 될 것이다. 당신에게 언제마다 반복적으로 부과되는데 요 안에 들어가는 요 주기마다 결제가 될 만원나 뭐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소스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거 의미를 유추해서 이걸 작성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요런 식으로 아, 지금 IT 분야 테스트 번역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보시면 어떤 상품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술에 관련된 어떤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접근했을 때 어떤 온라인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앱이라든지 그런 애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들, 컨텐츠들, 그런 애들을 번역하게 될 수 있다. 이슈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조금씩 워밍업 한다는 느낌으로 요 영어 원문을 참고하셔서 한번 번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제가 과제물 드리니까 그 과제물 하시면서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여기 제가 이미 한국어로 번역을 제공했으니까 비교하면서, 나는 이 번역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한 클라우드 기반 음성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스마트 스피커가 아니네요. 스마트 스피커가 아니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음성 인식 서비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음성 인식 음성 인식 서비스인데 걔 이름을 붙였나 봐요. 거기다가 코비라고 붙였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Just turn on, 켜주세요. 옵션. 어떤 그 옵션이 있나 봐요. 그 선택할 수 있는 뭐 기능 같은 거. 옵션을 켜주세요. 옵션을 뭐냐면, constantly updated. 그러니까 우리는 업데이트 그 버튼을 이렇게 업데이트 하려면 이쪽으로 이걸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제가 상상으로
이 내용을 쓴 거예요. 기존에 있는 제품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항상 업데이트가 되게끔 하는 이 기능, 이 옵션을 켜주면 얘가 알아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준다. 이 이야기거든요. And try to talk more to Kobe. 코비한테 그리고 말을 많이 걸어주세요. 코비랑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왜냐면 the more you talk, 네가 아니면 뭐 고객님이 코비랑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the more Kobe learn about you. 코비가 고객님을 잘 배우게 됩니다. 왜 배우냐? 고객님의 음, 그 짜잘한 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죠. Kobe will remember. 코비가 기억하게 될 거예요. 뭘? Your daily routine. 당신이 매일매일 하는 그런 업무들, 일과들을 얘가 기억해요. 기억한 다음에 뭔가 도움을 주나 봐요. 고객님, 뭐, 아침에 과일 주스, 야채 주스 드셔야 할 시간입니다. 아침에 약 드세요. 뭐, 이런 걸 알려주나 봐요. And let you know. 그리고 알려준다. To-do list. 오늘은 꼭 공과금 내셔야 되는 날입니다. 제가 자동이체를 할까요? 어떤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할까요? 뭐 이런 거를 해야 할 일들을 알려준대요. 꼭, 어디 있죠? 그러니까 사용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고객이 그렇게 인식을 했고, 또, reliability.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다. 이 줌에서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신뢰할 만하다. 뭐 끊김이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막 끊김이 있다거나 음성이 뭐 지직거린다거나 하면은 아주 치명적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신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줌이라는 서비스가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이렇게 신뢰할 만하다. 뭐가 이 줌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인식이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줌의 공격적인 매출 성장과 소프트웨어의 사용 용이성 및 신뢰성 인식은 신뢰성 인식으로 인해서 resulted in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됐습니다. 1 billion valuation, 약 10억 달러의 가치에 해당하는, 언제? 2017년도에. 2017년도에 10억 달러 가치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를 부여받은, 또는 그런 가치를 부여받은이 되겠죠. 이 회사 입장에서는. 하여간 이 제3자의 입장에서는 줌에게 그런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얘네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가치 정도가 돼. 2017년에 그렇게 부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니콘 회사가 됐다. 어, 기업을 상장하고 그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로 인정이 되고 그래서 그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을 유니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있대요.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추가 설명이 필요 없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한 줄 더 있네요. The company first became profitable. 그러니까 이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얘네가 이제 수익 구조가 생겨야 되잖아요.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 수익이 2019년에 수익이 나는 구조로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and completed. 그리고 얘네가 마쳤어요. 뭘 마쳤냐면 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은 이 상품은 취소 전까지 매달 청구되는 구독 상품입니다. This is a subscription product. 구독 상품이에요. Billed on 청구가 됩니다. On a monthly basis 매달 until you canceled 취소하시기 전까지. Cancel anytime from the account management page. 취소해 주세요. 언제든지 어디에서 그 계정 관리 페이지에서. 오케이. 그리고 there was an issue verifying your address. 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verifying 당신의 주소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 주소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뭐가 잘못된 주소를 입력했거나 그럴 수 있고 다음 please review the entered info. 입력하신 정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For accuracy, 정확한지. 입력하신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됐고, 마지막 문장은 You are unsubscribed from all marketing emails. 방금 수신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subscribe 하면은 구독하다인데 구독을 해제했다는 거죠.
뭐로부터 모든 마케팅 이메일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을 해제한 거죠. 수신 거부했다. 모든 마케팅 이메일을 수신 거부하였습니다. 요렇게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막상 내가 이제 이걸 번역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면 막 생각이 나지 않고 그래요. 요즘은 많이 참고할 자료가 많아졌는데 얘네들도 우리가 연습을 해두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IT 분야 테스트 번역에서 예시 하나, 두 개, 세 개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병행 지문 찾기 수업입니다. 병행 지문, 그게 뭔가, 그리고 그걸 왜 찾아야 되는가? 그게 왜 중요한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수강생님. 프리랜서 번역가는 항상 새로운 또는 다양한 주제를 접하게 되는데요. 매번 새로운 내용을 번역하게 될 확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인하우스 어떠한 기업에 소속돼서 주로 유사한, 비슷한 또는 한 가지 주제로만 번역을 하는 번역가가 아닌 이상 이런 확률이 높아요. 매번 좀 음, 새로운 내용을 번역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주제에 대해서 막 완전한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력의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번역가에게 익숙하지 않은 주제가 온다면 우리는 그걸 항상 다 거절을 해야 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이 어떤 그 샘플 원문을 보여주고 물어봅니다. 요거 너 번역을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해당 원문을 한번 쭉 훑어보고 이렇게 쭉 훑어보고 번역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단 해당 주제가 익숙하지 않고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배경 지식을 좀 충분히 검색을 해야 하고 또 그 주로 업계에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 그런 용어, 어떠한 정의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과정이 이럴 때 당하지 마시고 구글에 검색을 하면 됩니다. 구글 검색을 해서 그 새로운 표현이 들어가 있는 또 다른 그 유사 지문들을 또 훑어보면 요런 문맥에서 그 새로운 표현이 사용되고 있구나. 요걸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그 중심, 의미를 파악하시고 그 용례, 얘네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 새로운 표현이 적용돼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번역하는 과정을 좀 수월하게 해주고,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 번역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미 훌륭한 번역가님들이 한국어 기사나 뭐 광고문에 번역을 많이 해 놓으셨어요. 그런 그 병행 지문들 보면서 우리가 와, 이 표현 좋다. 나도 이런 표현 쓰면 굉장히 프로 같을 것 같아. 뭐 그 광고 문구만 전문 번역가는 막 15년 차 같이 보여. 그런 애들, 그런 문장, 표현들 발견하면 메모장에 정리해 놓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 써먹는 거죠. 그래서 번역에 적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번역을 하실 때 특수 분야, 예를 들어서 뭐 IT 분야라든지 법률, 의학, 패션, 이 외에도 다른 분야들이 있는데, 요런 특수 분야는 이미, 어,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이 전문가들이 해당 업계의 그 용어를 용어집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음, IT 전문 용어도 이미 백과사전, 사전, 용어집, 요런 사전이 온라인에서 우리가 조회를 할 수가 있고, 법률 용어, 의학 용어,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애들, 만약에 내가 지금 IT 전문 분야를 계속 번역을 하고 있어서 용어를 좀 정확하게 사용을 해줘야 돼. 요럴 때 IT 전문 용어집 어떻게 검색을 하면 될까요? 한번 용어집 어떻게 찾는지 정확하고 좀 자연스럽게 번역하기 위해서 참고 자료를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적절한 표현, 용어, 스타일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IT 하드웨어 제품들,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뭐 메모리라든지, 뭐 USB라든지, 뭐 요런 애들은 그 광고문을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저는 좀 강력한, 그러니까 굉장히 짧고 심플한데 굉장히 강력하고 단도직입적이에요, 말투가. 어, 그런 특징을 저는 찾을 수 있었고, 뭐 여성들의 뭐 향수 또는 여성들 화장품 이런 건 또 광고글 같은 걸 보시면 또 스타일과 분위기가 이게 다 달라요. 적절한 주로 사용하는 표현들도 있고 그러한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내가 처음 그런 그 해당 주제를 처음 번역하지만 마치 처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초보티가 나지 않고 좀 전문가다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병행 지문을 찾는 거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수강생님이 혹시 계시다면, 아이고, 계시다면,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번역을 만들었을 때와 이 과정을 안 했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프로젝트를 나한테 또 일감을 주느냐, 안 주느냐와 연결될 수 있겠죠. 네. 가능하면 우리가 병행 지문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번역을 하는 게 베스트인데 그게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방법을 알고 안 하는 거랑 몰라서 안 하는 건 다르니까 병행 지문 찾기 수업을 요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병행 지문 찾기 수업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번역 실습 첫 번째 시간입니다. 초급반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번역 실습에 대한 수업인데 아마 그 지난 몇 강의 전에 테스트 번역에서 봤던 그런 비슷한 형태가 될 거예요. 이제 실제로 IT 번역 실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 1강, 2강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요즘에 메타버스가 음, 굉장히 핫한 주제이고 이 관련해서 다양한 지문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IT 번역을 하지만 요즘 IT 기술이 접목되지 않은 분야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IT 기술이 거의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가깝게 많이 지금 기술이 적용되고 우리도 모르게 그 기술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전문적인 또는 굉장히 특수한 내용을 내가 지금 이제 살펴보는 거야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 지금 삶 전 영역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다 줄 메타버스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또 그 다음 강의에서 다 연결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면서 유용한 그런 정보와 아주 밀접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어느 분야든 IT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동사무소도 그렇고, 법률 쪽 시스템 관리하시는 것도 그렇고, 뭐 의학, 의료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육 쪽 아이들 요즘 줌으로 화상 수업을 받죠. 회사에서는 화상 회의를 하고요. 그 다음을 보면, before we take a closer look 하면 뭔가 자세히 들여다본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뭘 들여다봐?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메타버스의 시작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는 메타버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we need a clarify. clarify 하면 뜻 아시죠? 뭔가를 좀 명확하게 하는 거, 뭔가를 좀 분명하게 하는 거. 우리 여기서 뭐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문맥에서의 분명히 하다, 뭔가 좀 명확하게 하다. clarify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좀 명확하게 좀 알고 넘어갑시다. We need to clarify. 명확하게 해야 돼요. 뭘? What we're
talking about, what we're talking about.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지. 그래서 메타버스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먼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사족을 붙이는 거예요. 추가 정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명확히 뭘 해? 우리가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정보. 우리가 영어 원문을 놓고 번역을 하실 때 영어 원문에 들어간 소스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그대로 이렇게 영어 원문의 소스를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잘 가지고 와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번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내용이 한국어로 읽었을 때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채워줘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일단 문맥을 정확하게 현재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고 그다음은 좀 자연스럽게 연결해 줘야 된다.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하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 뭘 넣어서 자연스럽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 관련 기사나 또는 최근 소식 같은 거 사람들한테 배포하고 막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소스 프로젝트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젝트여야만 합니다. 이 메타버스 이 생태계가 그렇게 운영돼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 접근이 가능하고 수정하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 프로젝트여야 한다. 또 세부 정보가 이렇게 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 얘가 뭐냐면 that anyone can contribute to 누구든 어떤 새로운 정보를 여기에 추가하고 이렇게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and that no one can control 아무도 이 메타버스 세계를 장악할 수는 없어야만 한다. 이 인터넷 세상을 누군가가 한 사람이 얘를 뭐 독점을 한다거나 장악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독점할 수 없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아무도 독점할 수 없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운영되어야 한다. 줄리 키스 claims that 그래서 줄리 키스는 이러저러하게 주장을 해요. The metaverse is the internet because of this.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또는 메타버스가 유지되기 위해서 이러한 규칙들이 필요한데 이 모양새를 가만히 보니 인터넷과 같다. 줄리 키스는 이러한 이유로 메타버스는 인터넷과 같다고 말했다. 그죠? 오케이. 추가로 예문을 보기 이전에 우리가 이 영어 원문을 먼저 보면 번역을 빨리 처리하고 또는 번역을 정확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영어 지문을 보면 어떤 작업을 하세요? 수강생 여러분은? 저는 이 영어 문장에서 중요한 뭐랄까요? 동사를 먼저 찾습니다. 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동사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우선 파워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장에서는 Metaverse is beginning. 메타버스는 미래의 가상현실을 훨씬 뛰어넘어 다양한 신기술을 아우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렇게 풀어봤어요. 미래 기술 관련해서 이런 표현 참 잘 나오는 것 같아요. Go far beyond, 뭐뭐를 훌쩍 뛰어넘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나오고,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쵸?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 기술. 메타버스가 요즘 굉장히 핫한 주제인데,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혹시 여기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메타버스 관련 기술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한국 기사를 보셔도 현재 우리 수강생님의 각자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르잖아요. 그 상황에 좀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좀 메타버스 관련 관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신기술 또는 어떠한 그 새로운 장치들
하여간 새로운 기술이 뜨고 새로운 상품, 서비스가 제공되면 거기에 이제 우리 번역가들의 역할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굳이 번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이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 시간에 메타버스 관련 기술 내용을 한번 실제로 우리가 IT 번역을 실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원문을 보고 직접 화면을 일시정지하시던지 아니면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셔서 반드시 직접 번역을 해보시기를 어, 제안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IT 번역 실습 1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IT 번역 실습 중국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클라우드 컴퓨팅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주제를 바탕으로, 몇 가지 영어 예문의 문장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IT 기술 번역은, 우리가 배경 지식을, 좀 따로 검색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의 번역 기술이 합쳐져서 완성이 되는 그 분야가 바로 IT 기술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된 배경 지식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소개하는 그런 영어 지문을 번역을 해보도록 할게요. 업계 용어나 동사 찾는 방법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장 구조를 한번 볼게요. 예문의 구조를 한번 나눠보면서 구조를 해체하면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우리 같이 살펴보게 될 그 영어 지문들, 그 출처는 이 위키피디아에서 가지고 왔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해석은 여기 이제 아래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그 부담 없이 문장 구조만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이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Cloud computing relies on sharing of resources to achieve coherence and typically using a pay-as-you-go model, which can help in reducing capital expenses, but may also lead to unexpected operating expenses for unaware use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문장의 주장이 갑자기 생기잖아요. 이런 상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IT 리소스들을 좀 빠르게 조절하고 조정할 수 있게끔 해줘. 뭐가? 클라우드 컴퓨팅 이 서비스가 말이야. 이 기술이 말이야. 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러저러한 걸 제공하지. 뭘 제공해? The burst computing capability. 이런 게 있어. 이런 용어가 있어. 처음 듣지? burst computing capability. burst 하면 막 폭발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컴퓨팅 얘네가 이 서버가 뭔가 계산을 해서 그 결과 값을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이 컴퓨팅을 해야 하는 능력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크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요만큼 필요한데 굉장히 크게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High computing power. 굉장히 고성능 컴퓨팅 능력을 말해. 버스트 컴퓨팅 능력을. 이게 언제냐면 at certain period, peak demand. 사용자가 굉장히 막 피크 타임이 엄청나게 몰려. 갑자기 어떤 특정 시간대에 수요가 굉장히 몰리는 그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 능력을 버스트 컴퓨팅 능력이라고 한대요. 요거를 제공해서 요러저러하게 된다. 요런 구조입니다. 구조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조대로 영어를 번역하면은 좀 어색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고 얘를 좀 더 한국인이 읽었을 때 좀 흐름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수정을 해줘야겠지요. 이 본문들 다 앞서 말씀드린
아까 보여드린 위키피디아 출처에서 가져온 원문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올 때 얘를 수정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부자연스러운 것 또는 그 영어 원문과 1대1 대조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지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네, 일단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내용 보면 지지자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기업들이 선행 투자 인프라 구축 비용이에요. 서버 구매할 때 드는 비용, 이걸 없앨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 그뿐 아니라 기업들, 이런 조직들, 이런 단체들이 컴퓨터 인프라 구축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 대신에 이 사람들이 원래 하고자 했던 그런 핵심 사업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기업들이 자신들의 응용 프로그램을 이렇게 기동시키는 것, 시동 거는 것, 기동 및 이것을 클라우드 컴퓨팅이 말이야 이렇게도 해줄 수 있어. 기업들이 enterprises가 get their application 아까 했죠? 어플리케이션을 기동하고 또 어플리케이션 실행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뭐로? 향상된 게 뭐였죠? 처리 능력. 클라우드 컴퓨팅이 처리 능력이 향상되어 있고, 그리고 이 유지 보수가 굉장히 수월해. 이런 것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네들 덕분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 강조했다. 음.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주장을 했어. 그 기술이 이것도 가능하게 해준다. IT 팀들이 더 빠르게 조정할 수 있게 해줘. 리소스를, 그 자원들을. 뭐 하려고? 굉장히 유동적이고 예상할 수 없는 그 시장의 그런 요구나 그런 변화, 이런 요구들을 예, 따라잡을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맞춰줄 수 있게끔 음, 예전에는 서버가 하나는 됐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서 이 갑자기 이렇게 시설이나 장비들이 갑자기 늘리긴 힘든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면 이게 바로 가능하다. 그럼 요 서비스를 조절하는 거죠. 많이 안 필요하다 그러면 요 세 개만 쓰고 갑자기 막 몰린다 싶으면 다 쓰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정보기술팀이 좀 빠르게 조절을 할 수 있게 해줘. 어, 어떻게? 무엇을 제공하기 때문이야. 뭘 제공하는데? 버스트 컴퓨팅 능력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뭔데? 부연 설명을 하자면 고성능의 컴퓨팅 능력을 말해. 언제? 굉장히 특정한 기간에 언젠데 피크 사용자의 수요가 굉장히 피크일 때 굉장히 단기간에 어떤 특정 시간에 엄청나게 몰릴 때 제공하는 고성능 컴퓨팅 능력이 바로 이 버스트 컴퓨팅 능력이야. 근데 얘를 제공해서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야. 이런 얘기이네요. 그죠? 자, 이제 해석을 못해 써먹을 수 있는 그 표현들이 우리 창고 안에 다양하게 쌓이죠. 우리 골라서 쓸 수가 있죠. 만약에 이 과정이 충분히 거쳐지지 않는다면, 뭐 단어 3개, 딱 3개, 4개, 요거 딱 한 줄 번역하는데도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우리가 번역할 때 써먹어야 되는 그 소스들을 쉽게 쉽게 우리가 마련할 수가 있다. 핵심 개념을 파악을 해야 어떤 동사를 쓸 건지, 어떻게 내용을 풀어갈 건지가 방향이 잡히잖아요. 그죠? 근데 핵심 개념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바로 기술 번역의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수월하지 않은 작업이고, 굉장히 독특한, 특이한 분야이긴 합니다. 이렇게 용어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주제로 문장 구조 한번 나눠서 살펴봤고, 그리고 업계 용어 어떻게 찾는지 잠깐 봤습니다. 기술 번역의 그 배경 지식도 같이 살펴봤는데요. 배경 지식도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언급할 때 어떤 영어 표현들을 쓰는지를 자연스럽게 본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주제로 음,
뭐 기사라든지 그 서비스 소개글을 보면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 수업 들으면서 여러 가지 그 영어 지문들을 봤는데 이 영어 지문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실제로 번역을 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직접 번역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수업을 듣고 수강료를 지불하고 이 귀한 이 노력들이 헛수고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제가 제공해드린 영어 지문들 꼭 번역을 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번역 실습 중급반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주제는 계속 이어지고요. 이 주제,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제공사에서 자기들의 서비스를 이제 소개하는 그 글을 지문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사에서 이 자기네 서비스를 고객에게 팔기 위해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서비스를 소개를, 아이고, 글자가 이렇게 두꺼워졌어. 먼저 고객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서비스를 소개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 서비스의 장점은 이거다. 장점을 어필을 해야, 저거 사야 되나 봐. 저거 이용해야 되나 봐. 라는 생각 들죠. 소개 이점. 그 다음에 뭐 자기네들만의 뭐 특화된 특징 같은 것들을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제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영어 이 지문을 한번 제가 한번 쫙 읽어볼게요. What is cloud computing? Cloud computing is the delivery of on-demand computing services from IT resources, including software servers, networking, data storage, databases, and via the internet on a pay-as-you-go basis. With a cloud service like giant web services, you don't need to prepare expensive server rooms or server hardware to use the computing power, databases, or storage space you need.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 끊고 가는 게 나은지, 쭉 읽는 게 나은지, 일단 내용 계속 이어지니까, including이니까 나열하고 있는 거잖아요. 등. 형광펜 드려야겠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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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과 같은 IT 리소스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요청을 받은 대로 그때그때 제공을 하는 주문형 컴퓨팅 서비스로 사용한 만큼 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합니다. 또는 종량제, 요금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가도 되겠죠? 지금 위아래를 대조하시면서 뭐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뼈대가 지금 어떻게 그 구현 정보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얘가 와서 위치가 바뀌면서 어떻게 되는지 구성이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치가 크게 바뀌는 데를 표시하면 인터넷을 통해 그죠? 그리고 주문형 컴퓨팅 서비스로 종량제 요금을 사용한다. 또는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한다. 이런 애들이 지금 위치가 크게 바뀌어 있죠? 어. 다음 볼게요. 이거는 제가 두 가지 버전을 가지고 왔는데, 보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 두 가지 버전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위에 거는 영어 그 정보 구조로 그대로 옮긴 거고, 밑에는 이제 정리한 겁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자이언트 웹 서비스 등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함께면 거의 직역을 한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와 함께라면 means lower latency and enhances the user experience.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Services for Cloud Computing. GWS provides a complete cloud service with features that are incomparable to any other cloud service provider. GWS has a lot of different services like storage, databases, networking, compute, analytics, data lakes, and Internet of Things, security, and more. These are just a few examples. 다음 내용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Solutions for cloud computing. GWS provides a comprehensive portfolio of solutions you need, which helps you solve general problems across multiple customer segments. Our expert solutions work with you to analyze, design, and implement an IT strategy. 이제 해석을 보기 전에 한번 볼까요? 그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점, 혜택, 뭐 그 정도 되겠죠. 그것 중에 하나가 agility라고 합니다. agility. agility를 보면 민첩성이라고 하네요. 민첩성. 기업들은 제공을 할 수가 있다. 동사이겠고 could offer 제공을 할 수가 있다. 누구한테? 사용자에게. 뭘 제공하냐면 굉장히 쉽고 확장 가능한 확장형의 그런 액세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 뭐 어디에 액세스에 어디에 접근해? thousands technology solutions 굉장히 많은 그 기술 솔루션에 액세스 하게끔 이 서비스 이 클라우드가 고객이 그렇게 액세스 할 수 있게끔 제공한다. 이용 사용하면 사용하면보다는 그냥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인프라를 사용하고 유지 관리하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비용 효율이 가장 뛰어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이 구조 말고는 이 구조를 타입하려면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방식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장 비용 효율이 뛰어난 방법으로 이렇게 가볼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딱히 바꿀 방향이 특별히 새롭게 바꿀 방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강생님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 문장을 좀 다르게 한다면? 두 번째 문장을 보면요. 당신은 이제 사용자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최적의, 가장 좋은 그 종량제 요금제를 그 종량제 요금제 이런 거 말할 때 시스템 이런 거 프로그램 이런 표현 쓰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어는 종량제 요금을 선택할 수가 있다. 어디에서? 굉장히 많은 이 패키지는 그 요금제를 말하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요금제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요금제에서 가장 적합한 종량제 요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자는 이라고 주어를 넣어도 되고 굳이 여기서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사용자는 다양한 요금제에서 가장 적합한 종량제 요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할 수 있고요. 연결된 내용인데요.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you can move 이제 이동할 수가 있다. from에서 to로 아시죠? from에서 to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 from이 어딘데? traditional hardware on your own computer. 당신의 그 기존 갖고 있는 그 컴퓨터의 하드웨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옮길 수가 있어요.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At a very low cost. 굉장히 저렴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좀 문장의 구성 요소를 좀 나눠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 수업 자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에서 이제 해석을 보시면서 한국어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용어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구글, 네이버
어, 검색하셔서 그 용어를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든 다다음 주쯤에 과제로 드릴 텐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이미 한번 훑고 지나간 이 영어 지문 반드시 지금 이렇게 수강하고 계신 우리 수강생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방금 우리가 한번 훑어 지나간 이 영어 지문들 반드시 실제로 번역을 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번역을 반드시 해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요 번역하는 그 시간이 번역관이 우리 수강생님의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그 실제적인 시간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수강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 과제물 제출해 주시고, 혹시나 뭐 마감일 좀 지나더라도 관계없으니까 꼭 과제물 시간 내셔서 제출하시고 또 어, 피드백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반 IT 번역 실습 네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